안녕하십니까? 소오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엉겁결에 베개똥서가 된 사돈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이 암소를 끌고 접을 붙이려고 황소를 찾아 이웃마을 강첨지내로 갔다. 그런데 황소는 암소를 보고도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첨지가 웃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는데. 이놈이 한 달 동안 계속 그 짓만 하더니 기운이 다 빠진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은 김영감이 눈을 번쩍였다. 내가 동네 어르신들께 들은 얘긴데 소가 필요했을 때는 소의 뿔과 뿔 사이를 솔로 문질러주면 정력이 회복된다고 하던데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떻겠나? 그 말에 황소 주인은 큼직한 쇠솔로 황소의 양미간을 쓸어주었다. 그러자 황소가 다시 기운을 차려 암소와 교배에 성공했다. 김영감은 흐뭇한 마음으로 암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달 머리에 두건을 쓴 김영감이 또 다른 암소를 끌고 와서 말했다. 여보게 강첨지, 이번에도 황소가 필요해하면 얼른 쇠소를 가져오게. 그러자 강첨지가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그건 잘 알고 있네만. 이걸 좀 보게. 강첨지의 이마는 머리카락이 몽땅 빠져서 반들반들한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지난번 자네가 다녀간 뒤로 내 마누라가 그걸 보고는 매일 밤 새솔로 내 앞머리박을 어찌나 문질렀는지 그만. 그러자 김영감도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서 강첨지에게 보여주었다. 지난번 자네 집에 다녀간 후에 마누라가 이렇게 만들었다네. 그러면서 손으로 자기 입을 두드렸다. 입이 원수지 뭐. 어느 날 김영감이 소를 팔러 장에 갔는데 거기서 역시 소를 팔기 위해 먼저 와 있는 사돈되는 박영감을 만났다.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요. 그러게요, 사돈.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김영감이 먼저 말했다. 나는 암소를 팔아 황소로 바꿔 사려고 왔어요. 박영감이 반색하며 말했다. 그럼 잘 됐구먼요. 난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려고 왔는데 우리 서로 바꾸면 되겠네요. 정말로 잘 됐네요. 우리끼리 소를 바꾼다면 중개인에게 구문 줄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소. 그럼 우리 소를 서로 바꾸기로 하고 구문 줄 돈으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좋지요.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리 올시다. 두 사돈 영감은 주막에 들어가 건커니 잣거니 하면서 진탕 술을 마셨다. 술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닭도 한 마리 삶았고 인삼으로 만들었다고 주막집 여주인이 주장하는 인삼김치도 달라고 해서 안주로 먹었다. 해가 다 넘어가고 바깥이 캄캄해질 무렵에야 비로소 술판이 끝났다. 두 영감은 술이 곤드레만드레 되어 소를 바꿔 타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인의 속셈을 알 까닭이 없는 소는 각각 새로운 주인을 싣고 원래 자기 집으로 갔다. 김영감네 암소는 박영감을 싣고 김영감의 집으로, 박영감의 황소는 김영감을 싣고 박영감의 집으로 갔다. 깜깜한 밤에 술 취한 박영감을 싣고 김영감네 암소가 김영감네 집으로 들어섰다. 주인 마님은 을에 자기의 바깥 영감인 것으로만 알고 핀잔을 주었다. 어휴, 무슨 약주를 이렇게 많이 잡수셨대요. 술래가 코를 찌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부축해 깜깜한 방에 요를 깔고 뉘어 그대로 같이 한 이불 속으로 들었다. 한참을 세상 모르게 잠에 떨어졌던 박영감은 갈증을 느껴 머리맡에 놓여있던 냉수그릇을 집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박영감은 그제야
정신이 좀 나는 것 같고 잠도 좀 깨는 것 같았다. 옆에 서자는 마누라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아랫도리에 팽팽한 기운이 움터올랐다. 슬그머니 마누라 위에 포개져 일을 벌이는데 웬일인지 느낌이 무척 신선했다. 술을 먹어 그런가 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이 정도면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지겠구나. 그때 장지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마누라 얼굴이 비치는데 마누라가 아니고 다른 여인의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주막집 안주인인가?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아뿔싸 이걸 어쩌나 안사돈 얼굴이 아닌가. 더군다나 밑에 있는 안사돈도 이미 잠에서 깼는지 사태를 파악한 듯 성난 얼굴로 박영감을 쏘아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오늘 낮부터의 일을 곰곰이 더듬어 보고서야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안사돈 반응만 살펴보고 있는데 안사돈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사돈어른 맞지요? 아니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대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사돈어른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에 박영감은 풀이 다 죽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죠. 근데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방을 일단 뺄까요? 아니면 하던 일을 마저 다 하고 뺄까요? 그러자 밑에 있던 안사돈이 쫑알거렸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다음에 또 생긴다는 보증도 없고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예, 뚝 잡아떼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던 일이나 성심성의껏 하세요. 시집 와서 처음 있는 일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사부인은 사돈 영감을 억세게 끌어안았다. 한편 박영감의 황소도 김영감을 싣고 박영감 집에 도착하였다. 소가 주인을 싣고 오자 박영감 마누라는 반가워 초롱불을 들고 나와서 소 등에 엎혀서 실려온 사람을 보고는 아니 누구랑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우리 집 양반이 아니고 사돈 영감 김서방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흔들어 깨워봤으나 인사불성이었다. 하는 수 없이 머슴을 불러 사랑채로 부축해 뉘어놓고 대문 밖에 나가 한참 동안 기다려보아도 남편은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채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사랑채에서 인사불성으로 잠에 골아떨어졌던 김영감은 밤이 깊어서 잠에서 깼다. 오줌보가 터질 듯한 요통을 느껴 반사적으로 일어났으나 아직도 정신이 몽롱했다. 간신히 미닫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마당 한쪽에서 시원하게 일을 본 다음 그만 안채 만화님 방으로 들어갔다. 사랑채가 있는 사돈 박영감네와는 달리 김영감은 사랑채가 없었고 그러니 늘 안방에서 마누라하고 같이 잤다. 그래서 덮여있는 이불을 젖히고 속으로 들어가니 옆에 누가 자는 것 같은데 을의 마누라이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누워잤다. 새벽녘에 술기운이 가시자 잠에서 깨어난 김영감은 의뢰하던 습관대로 비몽사몽간에 옆에 자는 마누라 위에 올라가 이를 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밑에 있던 안사도는 잠든 중에도 가위 눌린 듯하여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어느새 주인 영감이 돌아와 자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희한하게도 영감의 물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깊숙이 닿았기 때문이다.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사돈 영감이 사랑방에 자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또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일이 끝난 뒤에 물어보려고 꾹 참고 영감의 하는 일에 조용히 호응해 주었다. 그러나 일이 끝나자마자 영감이 다시 잠에 골아떨어졌다. 안사돈도 하는 수 없이 이따가 아침에 물어보지 뭐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이른 아침이 되자 박영감 부인이 먼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바라보니 옆에 누워 자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자기 영감이 아니었다. 그래서 얼굴을 약간 돌려 살펴보니 어제 저녁에 소에 실려온 사돈 영감이 아닌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급히 김영감을 흔들어 깨우자 김영감도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경실색하였다. 두 사람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짓으로 이야기했다. 김영감은 살그머니 미닫이문을 열고 나와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마당으로 내려와 간신히 사랑채로 들어가 어제 저녁 자던 방으로 들어갔다. 누워서 생각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내 집에서도 똑같은 이변이 일어났을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옷을 주워 입고 소를 끌고 가는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내달렸다. 김영감은 집으로 황급히 내달리는 중에 길에서 사돈을 맞닥뜨렸다. 두 사람은 놀라 땅에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어젯밤 행적을 훤히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가 뭘 할 것 없이 입을 열었다. 했슈. 했죠? 하긴 누가 해요? 눈 떠니 아침입디다. 잠시 후 박영감이 심드렁하게 말문을 열었다. 동서, 소는 어쩔 거요? 동서라니? 누가 동서예요? 생사람 잡으시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영감이 땅바닥을 바라보다가 쫑알거렸다. 어쩌긴 뭐 어째요? 다시 장에 끌고 가서 바꿔 와야죠. 박영감이 먼 산을 바라봤다. 동서, 이번에는 아예 마누라까지 끼워서 바꿔버립시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마누라를 끼워서 팔아요? 동서, 나는 하늘이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혼자만 잘났네. 농당도 못하나. 누가 조강지처를 버린댔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